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불시에 찾아올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사망보험, 종신보험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종신보험이란 무엇인지와 함께 시중에는 어떤 종신보험들이 나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통해서 종신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D사의 대한사랑모아 CI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준비와 함께 내가 가진 증권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메시지도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종신보험, 어떤 보험인지 알려드립니다. 유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라이프플랜 A를 처음 진행하게 된 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종신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종신보험이 연태까지 수십 년간 진화를 해오면서 여러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내 종신보험이 어떠한 기능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으로 종신보험의 유래와 종신보험의 변천사 그리고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과 그 기능들에 대한 설명과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제임스 도도슨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헨리의 사망표를 가지고 처음 만든 게 유래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세계 대공황이 왔고 그 다음에 세계 대전을 갖다가 치르면서 젊은 남성분들이 많이 사망을 해서 그 유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으면서 발전하게 된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사망은 하잖아요.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라는 이러한 특장점으로 많이 발전이 된 게 종신보험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 사실 왜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세계 대공황과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발병을 하면서 가장이 조기에 사망을 해서 그 유족이 자녀 양육비와 가족 생활비 그리고 주거 유지비가 많이 필요해서 종신보험이 상당히 발전을 했고 현대에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러한 사망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부담금에서 사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이런 종신보험으로 통해서 그 부담감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비과세 통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연금 전환으로도 또 노후 자금으로도 준비가 가능한 게 현재의 종신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그 변천 과정을 보면 사실 1998년에 만기가 종신인 보험이 첫 출시가 됐는데 이게 바로 종신보험의 우리나라 최초의 종신보험이 된 거죠. 그리고 2세대 종신보험으로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사망보장을 하는데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변액종신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그전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했었을 때 지급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발전을 하면서 사망보험금도 같이 증가가 되는 거에 하나의 특징으로 변액종신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3세대 종신보험 2005년도쯤에 그러다 보니까 납입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많이 생기면서 자유로운 입출금,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이 되고 연금 전환까지 가능한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 4세대 종신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피보험자가 아빠에서 자녀로 이렇게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축성 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이러한 4세대 종신보험이 생겨난 거죠. 근데 2012년도에 와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경제성장도 많이 발전을 하고 돈의 흐름이 원활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큰 변혁이 생기는데 저금리의 시작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태까지는 해지환급금이나 책임준비금 보험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돼서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를 안 봤었는데 너무나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때부터는 최저보증,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 이하로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주겠다라고 하는 최저 보증 이율의 종신보험이 5세대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게 나눠서 일반 종신보험, 그다음에 CI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 만약에 40세의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이다. 보험료가 20년 납, 종신보장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20만 원이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20년 납입 기간 중이든 아니면 그 이후든 사망했었을 때 1억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일반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 이 경우 만약에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중대한 수술 시 이러한 중대한 질병을 걸렸었을 때 병원비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오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 1억의 사망보험금에서 80%인 8천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 사망했을 때 2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 선지급형의 상품이 바로 CI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변액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준비금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일 수 있고요. 유니버셜 언제든지 중도 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이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편하게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유니버설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 아까 20년 납의 종신보장이었던 그 상품일 때 납입기간 20년 동안 내가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해도 해지환급금이 있었던 그런 종신보험에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년 납입기간 동안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고 20년 이후부터는 원래대로 해지환급금 표가 생기는 이러한 상품이 특징인 저해지, 무해지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종신보험의 유래와 종신보험의 변천사 그리고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종신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 전문가와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를 미리 대비해 놓는 건 굉장히 현명한 일이죠. 만약에 내가 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면 더욱더 그럴 텐데요. 오늘은 만약의 경우에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지켜주는 종신보험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종신보험 준비를 생각하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에게 문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할게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내가 가진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혜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봄이라서 그런지 오늘 전문가님들 의상이 참 화사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증권 가져와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제가 14년 만에 보험 증권 꺼내보는 그런 보험 증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4년이면 거의 유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네. 아나운서님은 한 번씩 이렇게 꺼내보시나요? 사실은 저도요. 네.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서야 이제 좀 증권을 꺼내봤는데 네. 보완할 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 시청자님의 증권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그 이후로는 보험 증권을 아예 꺼내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는 보험료잖아요. 상당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예. 너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살펴볼게요. 방송 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하나씩 제가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은 대한사랑모아 CI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만들어 놓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해드리고 납입 면제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보험인데요. 예. 네, 요 옆에 보시면 제가 빨강색으로 건강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표준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건강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비흡연이셔야 되고요. 예. 이제 BMI 수치라고 해서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이래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다른 만성 질환이 없은 경우에 내가 내는 보험료의 5 내지 10%를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나는 현재 담배도 안 피고 건강한데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표준체보다 건강체가 신체가 더 건강하신 분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내 몸에 예. 이제 어떤 만성 질환이나 지병이 없으신 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분도 보면 지금 한 20살 때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아마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34살 정도 되신 분인데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죠. 그래서 계약자, 예. 피보험자 이제 자제분으로 해서 했다가 이제 수익자는 남편으로 변경을 한 거 보니까 아마 결혼하고 나서 수익자 변경을 한 번은 했지 싶어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 수익자를 지정해 놓은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잘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주보험 5천만 원의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CI 보험을. 이제 종신에 납입기간 20년, 보험료 7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거기에 특약으로 이제 교통재해 사망, 질병 입원 특약, 성인병 수술 보장, CI 추가 보장, 그 다음에 뭐 재해 의료 보장, 재해 보장, CI 수술 보장, 입원 보장, 질병 의료비 해서 합계로 12만 5,7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의 보험 증권과는 좀 다르게 갱신이란 게 전혀 없으시죠. 예. 전부 다 비갱신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오래전에 이미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당히 지금 저렴하게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보험 기간이 제가 다 이제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80세까지만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어진 수명에 대비해서 부족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제가 이제 주보험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특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보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5천만 원짜리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가입 금액이. 그러면 이제 CI 보험이라는 게 회사마다 어떤 곳은 이렇게 케어프리 보험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한 15가지 정도 질병이 되는데 80세 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 4천만 원, 80%의 선지급을 해드리고 네, 나머지 돌아가시면 1,000만 원을 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현재 CI 보험은 보시면 여기 보면 빨강색으로 단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 지급 사유 발생 시에 하나미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의 CI 보험이라고 하면 80세가 넘어서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선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 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진단비 4천만 원을 드리지만 내가 85세가 돼서 중대한 암 진단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는 나가는 보험금이 없이 사망보험금으로만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CI 보험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어떤 시청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80세가 지나서도 선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의 증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든 내가 살았을 때 생존 보험금은 80세에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 추가 보장이라는 특약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최초로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시 1회 한 600만 원,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한 번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액 치료비암, 상피내암, 관상동맥 성형수술도 200만 원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는 1회한, 밑에는 각각 1회한, 또 밑에 관상동맥 성형수술은 1회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해놔서 나중에 보험금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 이런 예, 얘기들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특히 이 증권에는 그런 단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정말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각각 1회한이란 얘기는 소액 치료비와 상피내암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준다라는 얘기일 거고, 최초로 관상동맥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한 번만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I 수술 보장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중대한 수술 시 또는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예. 이제 500만 원을 더 드리겠다라는 건데, 주보험에서 보장했던 그 질병들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추가 보장을 더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1과 2는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받았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병 진단 특약으로는 최초로 뇌출혈 뜨논 급성심근경색 진단으로 진단 시 1,000만 원. 얘도 각각 1회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 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보장 범위는 제가 맨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술 보장 특약은 질병 또는 재해로 1종 수술 시 30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으시고요. 2종은 2.5배, 3종은 5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종은 말 그대로 간단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맹장이나 치질, 축농증 이런 것들은 30만 원 드리고, 여자분들의 뭐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이나 유방의 선유섬종 이런 것들은 2종으로 75만 원을 드리고, 임플란트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종 같은 경우는 개복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을 이제 회당 드리는 거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종수술이 지금은 없거든요.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는 갖고 계신 건데, 이런 부분들도 잘 좋기 때문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료보장특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글씨를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요. 빽빽하네요. 네. 예.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암 또는 성인 특정 질환 일형으로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해서 15만 원. 예. 그다음에 성인 특정 질환 일형은 뭐 2형 대비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 단 3형은 30일 한도. 그러니까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비가 4일 이상 입원이기는 한데 1형에 대해서는 120일 한도지만 3형에 대해서는 30일 한도만 예, 준다라는 각각 게 다르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31일 이상 입원 시 해서 9만 원, 6만 원, 6만 원 이렇게 또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과거에는 의료기술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내가 뭐 암이나 뇌혈관 입원했다 하더라도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랑은 약간은 좀 벗어나는 그런 그러네요. 것들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 특정 질환이 뭔지 1형, 2형, 3형을 제가 약관을 찾아서 표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형이 뇌혈관, 심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형은 신장과 간 질환, 3형은 갑상선, 고혈압, 당뇨 등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다수 빈도가 높은 질병들을 3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형이 더 큰 질병이에요. 그죠? 그리고 2형, 3형이 갈수록 낮은 질병이라고 보지만, 앞에서 보셨던 수술보장 특약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1종이 낮은 질병이고 반대네요. 3종이 예. 큰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청자님들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의 종류나 특약을 잘 보시고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출혈과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과 심근경색 이런 이제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심근경색과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보장인데 그런 과연 발병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범위가 100%라고 봤을 때 뇌졸중은 66.1%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은 9.2%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은 뇌출혈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대한 뇌경색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이 100%이고 심근경색은 10.2%,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그보다도 못한 점처럼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보장 범위를 내가 커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낮은 거에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폭넓은 보장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표를 한번 준비해 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분이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고 5년, 6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는 하시되 부족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조금은 많이 부족하고 보장 기간이 80세로 종료가 되는 시점을 감안하실 때 손해보험사의 어떤 그 통합보험을 조금 더 보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D사의 대한사랑모와 CI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꺼내본 증권이었는데요. 전부 비갱신에다가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지만 보장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증권보다는 만기가 짧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험의 정기 점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롱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런 보험들 꺼내보시고 확인 받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아, 네, 네. 예, 어떤 고민 예.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네. 아, 저희 신랑이 2010년에 그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예. 어디서 주위 사람들한테 뭐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뭐 물어봤나 봐요. 예. 근데 보니까 저희가 갱신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보라고 숙제를 주고 가갖고요. 예. 남편분이 직접 준비를 해 놓으신 보험인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갱신인 걸 알게 되신 거죠? 네, 예. 예,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유, 50살이에요. 올해 50살 되셨고요. 예. 자, 지금 뭐 아프시거나 뭐 병력, 뭐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지금 오르신 상태의 증권을 받은 것 같은데 가입 네, 당시에 네. 보험료 기억 나시나요? 아니요. 예. 보험료는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였나요? 20만 7천 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자동이체로 빠지니까 갱신형이면 뭐 올라서 빠지는 거잖아요. 가입 당시에는 20만 7천 예, 원이었고 예. 지금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빠져서 공장에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험이 갱신인 것도 걱정이 되시고 보장에 네.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보장 담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보충하고 싶고요. 예. 예, 저희가 김경아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쉰 대신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보장보험을 2010년도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 20만 7천 원인데 가입 당시 보험료라고 하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갱신 보험료가 부담이시라고 합니다. 남편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갱신인 걸 뒤늦게 아셨다고 하네요. 김경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년 만에 증권을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나가고 있어서 지금 얼마 나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길래 네.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통장에 저희 막 그 자동이체 되는 게 많으시죠? 네네. 관리비니 막 빠지는 게 많으니까. 네네. 네.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건 네. 아니에요. 우선 가장 다행이신 거는 그 건강상에 아무 이상이 없으셔서 보험금을 받거나 네. 막 진단비를 받거나 이럴 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건강상에도 여유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무척 다행이시고요. 아, 네. 네, 우선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1년의 보험료를 240만 원 납입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9년이신데 그거를 10년을 내시면 2,400만 원 내실 거예요. 네. 그리고 20년이면 총 납입 보험료가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오른 거 아니고요. 원래 내시던 걸 아. 계산만 하면 이렇게 되시고 근데 이제 갱신이라는 것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문제기는 한데요. 20년 네. 동안 내시는 게 4,800만 원인데 그거를 2배를 곱하면 40년 동안 9,600만 원을 내게 되실 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갱신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장받는 기간까지 80이면 80살까지 90이면 90살까지 계속해서 그때마다 위험도를 맞추어서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거가 가장 큰 부담인데요. 네. 그렇다고 선생님 가입하신 게 20만 7천 원이 몽땅 다 오르는 거는 아니고 네. 그 안에 내용 구성을 보니까요. 종합 입원 의료비라고 해서 실손보험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네. 얘는 이제 5년마다 오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암 진단비, 급성심근 진단비 막 이런 여러 진단비가 조금 있으시고 또 하나는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을 하시면 입원했을 때 하루에 2만 원씩 받는 입원비도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을 그렇다고 뭐 선생님 20만 7천 원씩 9년 동안 낸 거를 몽땅 다 해약하려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깝죠. 예.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예, 어이가 없다는 게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게 물론 이제 단점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운한 마음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몽땅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있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머지 것들만 다 없애는 그러니까 부분 해약 처리인데요. 감액을 하셔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좋은 거는 한 5만 원 정도로 낮춰서 유지를 하셔서 혜택을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70세, 80세에도 갱신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진단비나 수술비는 아까 김종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류, 수술의 종류, 진단의 종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갱신되지 않도록 그냥 고정된 거를 지금도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 이런 상품을 잘만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료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로 좋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20만 7천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감액을 하셔서 15만 원어치는 좀 덜어내시고요. 그 덜어낸 15만 원으로 이런 거를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암하고 뇌하고 심장이 어쨌든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암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심장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100%를 보장하느냐, 뭐 9%를 보장하느냐 이런 구분이 보험을 공부를 하면 조금 쉬울 텐데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요. 한 두세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어디는 중대한 뇌, 어디는 뇌혈관 전체적인 이렇게 좀 보장 범위가 다른 걸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보장 범위를 좀 넓게 폭넓게 하셔서요. 한 15만 원 정도로 맞추시면 중요한 3대 진단비에다가 각종 40대, 18대 수술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보험업계에 이렇게 변천사를 보시면은요. 어떤 진단비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어떤 진단비가 불리한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이제 몸이 태어나면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시면
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라고 하는데 질병 후유장애는 너무 비싸니까 한 2천만 원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해 후유장애는 의외로 연세가 높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거나 버스 정거장에서 꽈당,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이러면 상해로 인해서 무릎이나 고관절 막 이렇게 부러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는 보험료가 굉장히 싼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네네 지금 종류 그 종류는 제가 좀 이제 알고 있어서 익히 그런데 질병후유라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노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화된 것도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를 6개를 임플란트를 하시면 이가 6개가 임플란트는 내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후유장애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귀가 안 들리거나 후각이 내 기능을 못하거나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 모든 것들이 질병 후유장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를 전절제 수술을 하면 내 위에 50%를 덜어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도 후유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실손보험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꼭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 감액을 해서 덜어내시고 난 다음에 네네. 뭔가를 준비를 하실 때는 네.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를 내가 할 수 있는 가용범위 안에서는 꼭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젊으셔서 아무 보장을 안 받으셨지만 70대, 80대에 가면 지금보다는 몸이 노쇠화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질병 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이 질병 후유장애가 없는 분하고는 차이가 반드시 날 거라서 예.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꾸시면서 굉장히 협소하게 보장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광범위하게 그다음에 지금 없으신 40대, 18대 질병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를 준비를 해놓으시면 지금 한번 손보셔가지고 나머지는 100세까지 보장을 그냥 쭉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바꾸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잘 들으셨죠? 네. 예, 남편분 증권 걱정을 하신 것처럼 갱신이 많았어요. 네네. 예, 거의 10년 만에 봤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보험 준비에 전환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 유지를 하셨으니까요. 좀 없애는 건 아깝고 5만 원까지 확 줄이시고요. 네. 대신에 보장 넓게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해 드렸어요. 거기다가 네. 든든한 질병 후유 장애까지 넣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예, 지금 한마디 더 여쭤봐도 돼요? 예,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 따로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연락 주세요. 예, 그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와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 한 분 더 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기다리셨죠? 네.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신랑이 예. 보험이 있긴 있는데 예.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동안. 근데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아버님이 그 뇌경색으로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병원 입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 뭐 제대로 뭐 보험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가지고 있는 보장이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님 아버님께서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던 거죠? 네네. 네, 남편분 증권이라고 하셨는데 남편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8살요. 네, 30대 후반이시고요. 그럼 네. 남편분께서는 뭐 우려되는 병력이나 혹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그동안 뭐 건강하고 우리 아버님도 예. 사실은 뭐 아프시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고 고혈압 약만 살짝 드시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갑자기 주변에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보험에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저 보험료 네. 부담은 어떠세요? 보험료는 그냥 뭐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예. 뭐 가장이니까 한 예. 30만 원대, 거의 그러면 40만 원대예요. 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후반이신 남편분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교보생명의 통합 CI 보험 20년 납이고요. 특약은 8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을 20년 납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ING 생명에서는 마에스트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준비해 주셔서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38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아버님도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나니까 내 남편의 보험증권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보장이 괜찮은지 김종희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네. 증권을 잠깐 봤는데요. 오늘은 오래된 증권들을 그래도 많이 꺼내보시기로 다들 이렇게 합의를 하신 분들이 전화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신경 안 쓰고. 네네. 감정 속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잘 한 번씩 열어보기는 하셔야 돼요. 잘하셨고요. 요즘에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까 더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참에 어쨌든 남편분 점검하게 돼서 다행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제가 일단 가입하신 증권을 하나씩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교보생명 통합 CI 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한 6년 차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24만 8천 원씩.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3만 1천 원씩. 이제 이거는 의료실비 종합 입원의료 5천에 30만 원짜리 가입하신 것 같고, 또 하나 ING 생명의 종신보험도 아마 2011년도에 들으셨으니까 지금 벌써 한 8년 지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네네. 그 대한사랑모아 CI보험 가입하셨던 분처럼 아주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을 보장을 준비하시는데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게 잘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씩 먼저 보자면 일단 종신보험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실비보험 네네. 의료실비보험도 이제 5천에 30만 원짜리니까 3만 1천 원 단독 실비만 딱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 부담금 10%짜리니까 그냥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교보 통합 CI 보험인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좀 많이 한정돼 있잖아요. 혹시 아시죠? 근데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거의 제가 남편이 이거 진단 자금이 꽤 크다고 얘기해서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CI 진단 자금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큰 병에 걸렸을 때 4천만 원 받으시고 나머지 이제 보험료를 안 내시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안 걸리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렸을 때? 네네. 큰 질병에 안 걸리면 그냥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수술특약이 1종부터 5종까지 10에서 300만 원 돼 있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이제 각각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보장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장자산,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과 의료실비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중대한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다 정리하고 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돈 많이 냈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이거 해당 안 돼요? 네, 뇌경색은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이제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으시고 내 몸의 25%가 장애가 남았을 때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험료를 조금 조정하셔도 돼요. 유니버설 기능이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지금 내고 계시는 보험료를 한 15만 원 정도 내시고 나머지 한 15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를 좀 추가하시면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뇌경색이셨기 때문에 남편분도 뇌혈관 쪽이 지금 굉장히 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무래도. 부분의 보장 범위를 좀 더 넓혀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험료를 지금 내는 금액에서 좀 줄여서 내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적립금이 조금은 줄어드는데 보장은 좀 그래도 양쪽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보장받는 데는 문제 없나요? 이게 돈을 줄여도? 네네. 보장받는 네.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네. 내가 다시 또 적립금까지 복원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보험료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셔서 납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저도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DNA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집안도 가족력이 뇌 쪽이거든요. 근데 저도 네. 역시 뇌 쪽으로 여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뇌 쪽으로 다 시뻘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뇌혈관 질환을 한번 앓으셨기 때문에 남편분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 보험료를 좀 더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기존의 보험료를 조금 줄이시던지 하셔가지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네. 방금 전에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병우유 장애와 각종 그 수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더 보충을 해놓으시면 같은 보험료로 다른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기존 보험료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줄이고 좀 더 보태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좀 더 여유가 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보태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더 늘리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기존 거를 조금 줄이시고 이제 그 돈으로 추가를 하나 더 보장을 준비하셔도 우선은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늘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여기 금에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예,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교보 통합 네네. CI 보험이 실제로 좀 보장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료 네. 부담스럽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줄이시고요. 같은 네. 보험료로 보장 좀 넓게 가족력 있으신 뇌 부분까지 저희가 좀 채워드렸습니다. 네. 예,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신다면 보험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